우리나라 사람들의 커피 사랑 정말 남다르죠. 이제는 단순한 기호음료를 넘어서 문화의 한 축으로까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커피를 통해 세계사를 참신하게 해석한 책이 발간돼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저자인 이길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저희 시청자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학 교수 이길상입니다. 오랫동안 교육학 교수로 일을 해왔는데요. 2년 전에 커피 세계사 플러스 한국 가베사라는 책을 낸 이후에 커피 인문학자라고 하는 부캐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책 커피가 묻고 역사가 답하다를 발표한 후에는 커피 작가로 부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지금 두 가지 교육학자와 커피 인문학자의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커피를 처음 탐구하시게 된 계기도 궁금한데요. 예, 굉장히 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5년쯤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필기 시험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커피 역사 부분이 굉장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세계사라고 하는 게 별로 재미가 없던 과목으로 기억이 되는데 커피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배우는 게 매우 흥미있어서 이런저런 책들을 국내외에서 구해서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엄청난 책을 읽어서 이제 지식이 쌓이다 보니까 교육학자이기 때문에 그런지 이 지식을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책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커피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자. 그래서 커피 인문학자의 길에 본격적으로 들어섰습니다. 네, 그 성과물이기도 한데요. 커피가 묻고 역사가 답하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 커피는 원래 동양에서 만들어진 음료인데 대부분의 커피 역사책은 서양 사람들이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피 역사에 등장하는 서양인들은 대부분 다 똑똑하거나 지혜롭고 멋있고 용기 있는 사람들인데 비서구인들은 의외로 무식하거나 좀 로맨틱하지 않고 폭력적인 이미지 이런 이미지로 많이 그려졌습니다. 아시아인 비서구인으로서 좀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커피 역사를 제대로 한번 써보자. 오리엔탈리즘, 즉 서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시아에 대한 무시의식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커피 역사책을 한번 써보자. 도전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커피 역사 책을 쓰게 됐고요. 이 책의 내용은 스토리나 에피소드 중심으로 커피의 역사를 통해서 커피도 배우고 세계사도 같이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커피 나무의 등장으로부터 최근 세계 여러 나라의 커피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재밌고 쉽게 썼습니다. 네, 교수님 글에 따르면 한국 커피 역사가 무려 160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처음으로 커피를 접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예, 생각보다 오래전이죠. 네. 처음 커피를 마신 사람은 아쉽게도 한국뿐이 아니라 서양 사람이었습니다. 네. 프랑스 파리 의방전교회 소속의 그 베르네라고 하는 신부님인데요. 이분이 1856년 철종대에 몰래 입국을 하셔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1860년 3월 6일 봄이었는데 편지로 당시 마카오에 있었던 리브아라고 하는 신부님께 커피를 주문을 합니다. 편지로. 그 리브아 신부님은 김대원 신부님의 은사시기도 한데요. 네. 이 커피를 그 다음에 입국하는 4명의 프랑스 신부님들이 직접 메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대문 밖에 있는 순화동이라는 곳에서 1861년 4월 7일 새벽 5시에 함께 그 커피를 마셨거든요. 주문한 지 1년 1개월 1일 만에 커피가 서울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마 세계 커피 역사에서 주문에서 배송까지 걸린 최장기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때 베르네 신부가 도와주는 그 한국인들과 마신 커피가 아마도 최초의 커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린 커피였을까 싶기도 합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이 성인 한 사람당 연간 약 353잔의 커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이 커피 공화국으로까지 불리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 한국인들이 커피를 굉장히 많이 마시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 한국의 그 주거 환경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서양인들은 가족 단위로 집에 초청을 해서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넓은 집에 마당 정원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이제 아파트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비밀스럽게 친구와 집에 초청해서 대화를 한다든지 이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 주변에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이제 카페, 과거의 다방의 기능이었었죠.
뭐 이런 주거 환경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이 한국인들이 유난히 커피를 많이 마시게 만들었고 특히 카페에서 커피를 많이 마시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만의 특별한 커피 문화가 있을까요? 예, 많죠. 한국 커피 문화가 많은데 그중에 아마 첫 번째는 그 이색 카페가 많다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일 겁니다. 네. 뭐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스타디 카페나 키즈 카페도 독특한데요. 그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카페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동물 카페도 있고요. 최근에는 네. 암흑 카페라는 것도 생겼고, 뭐 조교 카페, 뭐 예약 카페 등등 다양한 커피 전문점들이 생겼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국 커피의 다양성, 카페의 다양성입니다. 우리나라 카페에 가서 메뉴를 보면 너무 다양해서 네.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유명한 커피 종류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 카페의 경쟁 분위기 때문에도 만들어진 거죠. 바리스타들이 새로운 커피, 새로운 음료를 만들어야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다양한 커피를 계속 개발을 하는 것도 한국 커피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 소비자가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내는 돈에서 정작 이 커피 농부들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10%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공정무역이라는 개념이 또 이슈인데 여기에 대한 교수님 생각도 궁금합니다. 예, 커피가 인류의 대중음료가 된 이후에 몇백 년 동안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커피 한 잔 가격이 커피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4,000원, 5,000원 정도가 하루 임금입니다. 이렇게 싸게 일하시는 분들 덕분에 이제 많은 서구인들, 최근에는 세계인들이 다 편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됐거든요. 이제는 그런 분들의 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당하게 보상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정무역이라는 개념에 당연히 저는 지지를 보내고요. 한국에 많은 커피 수입하시는 분들이나 커피인들도 이 아름다운 정신에 동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커피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커피는 세계사 곳곳에서 하루하루를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들과 늘 함께 했는데요. 네네. 그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긴다면 또 커피의 맛과 향기도 더 풍성하게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